이번에는 우리 장릉환 여의도의 간판 코너가 될 거로 저희는 예상을 했으나 생각보다 매우 희말이 없는, 매갈이 없는 코너가 돼버린 마우스 복싱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쪽 불러서 좀 싸우라고 했더니 두 분이 뭐 거의 합당 분위기예요. 지금까지 모신 분들이 다. 오늘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의 뭐 천하영이 특집이네요. 뭐 김용태 천하원 앞에 계셨고 천하람 위원장 뭐 연결하고 저 나오고 누구 한 명만 더 전화 연결해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네. 자, 여튼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분 다 최고위원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뭐 권력의 정점까지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정점까지는 아니고. 정점은 아니고. 아마 그... 근데 두 분 인생에서 정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예.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수도 마지막 있어요. 정점일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다는 희망을 갖고 오늘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좀 다릅니다. 이동학 전 최고는 지명직 최고위원이었고 저는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지명직은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힘 없죠, 여기는 지명직은. 지명직에 힘이 없다는 거는 인정하면서도 네. 저희는 대선을 지고 물러났는데 네. 여기는 물러날 이유가 없는데 물러났어요. 누가 더 힘이 없는 겁니까? 저희는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물러났고 그렇습니까? 여기는 좋아. 특정 1인에 의해서 좋아. 판단에 의해서 물러났고 좋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시작 벌어지고 잽들 있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대구 간답니다. 오늘 아마 가는 걸로 좀 나와 있던데, 보도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아내 사진 한번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대구 가고, 이건 무조건 정치권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 거죠? 네, 당연히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오늘 이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돌고 있어요. 이미? 네, 왜냐하면 후임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 후임자? 예. 법무장관? 그렇죠. 네. 근데 후임자뿐만 아니라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금융위원장, 기재부 뭐 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각합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혁신위원회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네네. 혁신위원회가 지금 혁신을 하라는 혁신을 안 하고 약간 기존의 윤핵관으로 분류된 분들 빼내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네. 이분들 진윤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자리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윤심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렇죠. 어설픈 사람들 윤핵관이라 자꾸 네. 떠돌아다니고 도저히 못 보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뉴한 위원장이 이 사람들 청소 싹 해주고 그 자리에 진짜 윤핵관들, 윤심들이 진윤들이 들어간다. 네. 요 시나리오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요? 있을 수 있는데 왜?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다 정치를 하지만 정치 문법상 총선 출마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안 할 것 같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럴 라고 일 얘기를 없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저는 내각에 계속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장관께서는 뭐 말씀을 피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정치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보통 이제 그런 거 피해갈 때가 현재 업무에 지금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예를 들면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출마할 거냐 네.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뇨한 위원장께서 이제 지역구 출마 안 한다 네.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불출마가 아니라 그럼 이제 전국구나 비례를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군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 생각이 없으면 나 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할 텐데 돌려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치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도 아마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네. 최근에 한 말 중에 진짜 저는 의미심장한 말이 우유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거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관찰해야 될 기존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정말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굉장히 어지럽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그 의지는 용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도한 흐름이 지금 국민들 속으로 싹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 윤심은 네. 인유한 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지금 윤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약간 김기현 대표가 오늘 혁신위원장 만났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 표정이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아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점령군이 왔다. 이런 아, 진짜 그래요? 점령군이 왔다. 그러니까 이거.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뒤에 대통령이 계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고 예. 일단 인요한 위원장께서 자기 광은 파시는 것 같아요. 계속 대통령실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선수끼리 왜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다. 자기 그러니까 발전한다. 정말 뒤에 대통령이 있었으면 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아. 이미 다 여의도 정치권에 소문 다 나고 이미 알아서 국회의원들 판단할 텐데 굳이 이뇨한 얘기하는 위원장 거구나. 말씀하시다 보면 대통령실에서 뭐 거침없이 하라는 식의 뭐 해석 발언을 들었다. 그러니까 뭐 송신을 잘못하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수신을 잘못하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신호. 계속해서 본인들 표현에 의하면 또 대통령 만나고 싶다 이런 네. 표현들이 결과적으로 본인이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내 뒤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확신하게 뭘 어떻게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 뒤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계속 꾸며 나가시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 계시는 것까지는 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진짜 만약에 대통령이 확실하게 있다면 굳이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안 해도 다 정당에서 알아서 그냥 아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 텐데 그럼요. 그러지 못하는 거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가는 이거는 지금 양두구역성 발언이라고 양두구육 제가 딱 갑니다. 판단하겠습니다. 아 양두구육 갑니다. 대통령도 투명하신 분이고 인요한 위원장도 지금 투명하신 분이에요. 아 투명해요? 이 사람들이 술수를 못 써요. 그냥 투명하게 모든 일들을 다 그냥 국민들 앞에 보여주면서 진행을 해요. 아 네. 굉장히 솔직한 사람들이니까. 네,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인요한 위원장도 자기가 이게 전략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다. 아.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국민들이 아마 언행으로 그동안 판단을 하실 텐데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언행도 나는 당에 신경 쓰지 않는다. 당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막 체리 따봉 문자 나오고 대통령실 직원이 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막 투명하게 모든 걸 진행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투명함이 네.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의 말로 드러나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용산은 굉장히 맑고 투명하군요. 투명하죠. 다 보입니다.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 이거 수습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너무 다 보여서 아 맑은 물이네 아주. 네. 아, 박정훈 대령권 또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도대체. 그래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이제 그동안 박정훈 대령 스스로가 잘못한 거다. 네, 막 네, 린치를 네. 가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문자 보낸 게 또 나왔어요. 아하. 사실상 지시한 걸로. 아, 그러니까 투명해. 이제, 네, 투명하죠. 다 걸려. 다 드러나죠. 원래 안 걸려야 정상 아니에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민주당 상황도 내가 봤을 때 별로 유쾌해 보이진 않으니까. 아 민주당 공격 들어갑니까? 지금 신나 보이셔가지고. 민주당 뭐 어떤 상황이 안 좋죠? 민주당은 지금 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건 탄핵밖에 없고. 아, 이거 국민들 이거 입장에서 마우스 봤을 때 복싱 이거 안 좋아요. 왜요? 이거 이 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실제 글러브를 좀 쥐어줘야. 이불막이 쥐어. 근데 김용태 아니, 최고는 제가 받고 싶습니까? 아니 어차피 김용태 이 최고랑 코너 제가 다음에 싸울 수 정경태 의원 나오실 텐데 네. 정경태 의원 나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또 친명 바라기 역할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 대표 기승전 이재명 대표 홍보만 하다 가시겠죠? 그러면 정경태 자리를 바꿀까요? 장경태 아니 의원. 지금 그림 너무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민주당은 돈 하는 것도 없이 탄핵만 하고 앉았다. 그럼요. 민주당은 결국 뭐 야당으로서 존재감이 지금 없죠. 뭐 그런 상황에서 누굴 비판하냐 민주당이. 네. 그건 뭐 수긍하십니까? 아니요. 이 수긍할 게 아니라 사실은 책임 정치라고 하는 건 여당으로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거의 이런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구루밍 상태잖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대통령실에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상황인데. 아 국민의힘이.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또 어떤 시그널이 올지 모른다. 네네네. 그러면 내가 찍히게 되는 순간 다음에 나의 자리는 없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펼쳐져 있는 근데 것이고. 대통령이 네. 당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당을 그렇게 말씀만 들어보면 거의 뭐 지금 다 주무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잘하셨으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가지고.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안 그 보죠. 당시 아니 문재인 그 청와대도 당시 뭐 여당이 청와대 네. 출장소냐. 아이, 그래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여당이 네. 당시에. 아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심판 당했잖아요. 거의 문재인 정부 말기에 지금 우리가 대선 한참 치러지고 있을 때 네네. 저 여당이 최고위원인데 네.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했어요. 지도부가 시위할 수 있죠. 왜냐면 소상공인들 지원 확실하게 해주자. 아니 누굴 상대로 시위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했죠. 네. 최고위원이? 네,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공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아직 공천은 아직 안 됐는데 할 말을 그 해야 줄을 되는 잘못 거예요. 쓰니까 비주류를 근데 찍혀가지고 맨날 국민- 비명에다 수박에다 이렇게 아니 이제 조리돌림 당하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지난해 봤잖아요. 무슨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장경태원처럼 해요. 네. 줄 잘 서고 저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를 대통령의 린치에 의해서 쫓겨나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네. 국민의힘이 지금도 이제 이게 윤희원 혁신위원장의 롤은 그런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뭐 총선 쪽으로 가는 건 뭐 둘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갈 거라고 이제 전망은 이제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바로 총선으로 갑니까? 아니면 비대위원장 같은 거 한번 하고 갑니까? 저는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민주당 입장에선 땡큐. 맡으면 왜냐면 땡큐. 인사 참사를 저지르신 분인데 지금까지 거의 더글로리 정권이에요. 지금 뭐냐 학폭 문제만 해도 지금 벌써 4번째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뭐 정상적인 프로토콜에 의해서 프로토콜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검증하는 거냐? 이 자기는 다 비껴나가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네네네.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 지금 합참의장 이번에 인사하신 분은 북한이 미사일 쏜 다음에 이 골프 치러 가신 분이고 북한이 미사일 막 쏘고 있는데 주식거래 하신 분이고 이게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맞는 인사입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이런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합참의장 없죠. 이거를 맡길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방어를 못하지. 그 얘기에는 뭐 속수무책입니까? 네. 아니 근데 뭐 한동훈 장관께서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 네네네. 다만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은 정치를 좀 아시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네네네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는 좀 별도로 저는 장관께서 만약에 그런 역할을 맡으신다면 혹은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을 우리 당이 전략으로 짜고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전략이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도 바로- 거기 그 지점은 동의합니다. 바로 장경태 최고위원이 저격수로 나설 겁니다. 한동훈 네, 예를 지금- 들면 비대위원장이면 지금 막 이렇게 뭐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이미 팀을 꾸리고 있다. 장경태 최고가 네. 뭘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뭐 여러 뭐 논란들은 많긴 한데 그래도 대중적 인기는 꽤 많은 편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너무 전 저쪽 상황이라고 봐요. 저쪽 상황?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극우 쪽. 아니, 그러니까 대중적 우 인지도는 쪽. 있는 분이죠. 인지도는 인지도는 있지. 있고. 근데 그게 긍정적 이미지일 거냐? 그거는 아니, 완전 물론 이제 타이틀이죠. 뭐 갈릴 수 있는데 장관에 대한 어떤 평판이나 네. 또 장관을 하면서 훌륭한 일들을 해 오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좀 근데 부러운 돌아오시는 건 건 어쨌든 네. 한동훈 장관 저희는 이제 부인이 없어요. 결혼 안 해가지고 아직 미혼이어서 한동훈 장관은 그 와이프분이 지금 부인 되신 분이 막 활동하는 게 막 기사화되면서 총선까지 막 어떻게 되냐 막 여기까지 추측하는데 와이프 없는 저희 2명 서러워서 참 철없다. 아이고 저는 무슨 얘기, 서럽지까지는 않아요. 네. 아유 무슨 얘기 하나 했네 나는. 지금 결혼 못한 게 지금. 아이고 배우자 모임 뭐 한다고 하니까 기사 하나 난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니 이거 뭐 그 20년 정도로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얼굴이 갑자기 그 빨개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 눈을 보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보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그만큼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어떤 평판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하시길래 네. 그만큼 언론이 장관의 부인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죠. 주목해서 한다는 주목도가 건 높아요.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대상이다. 이 네, 말씀을 네. 돌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제일 두려운 국민의힘 상황은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뭐 선거 대책을 선거에서 큰 판을 짠다든지 뭐 네.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네, 그렇죠. 민주당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뭐 있습니까?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용산과 뭔가를 끊어내겠다. 이런 것들이 당에서 선언이 되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등장하는 씬은 무서운 씬이죠. 그게 무서워요. 네, 상당히 무서운 씬이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분할이 됐던 지금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양두구역을 했다. 이거를 이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나 혹은 이 국민의힘 자체의 어떤 변화 없이 그냥 다시 들어가면 양두구역을 다시 하러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시그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는 무섭지 않은데 네. 그러한 확실한 변화가 만약에 감지되는 가운데 이준석과 결합이 된다. 그러면 무서운 시나리오는 맞죠. 당이 변화하고 이준석이 상징적인 존재로 또 다시 들어가게 되면 네. 그때는 좀 무서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건 진짜 그때- 무서워서 그런 아니, 걸까요? 아니면 약간 그런 걸 바라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원칙과 상식 그 의원들하고 함께 이준석 신당 오시나요? 제가요? 네. 지금 그분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느 아니 분들이죠? 뭐 어제 보니까 김종민, 뭐 윤영찬 의원. 아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아직 아니, 뭘 구체적으로 모르는 척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이분도 약간 불투명하시네. 아니요 실제로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아니, 그 선언된 다섯 건지. 분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중에 이상민 의원 빠진 거 알잖아요. 뭘 모르는 척해. 아니 다섯 분, 지금 다섯 분이에요. 또 헷갈리네. 아니 진짜 연기를 너무 못하네. 네 분. 네. 그러니까 다섯 분에서 네 분 됐잖아요. 네 분. 그건 알죠. 네 분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지만 무슨 선언을 했는지. 그거 어제 기사 다 나왔는데. 아니 이준석 신당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계속 언저리에 계신 분이 그걸 에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준석 신당으로 에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분들이 이준석 신당까지 뭘 염두에 둔다? 아니 그 얘기 불편하면 안 끝까지 할게요. 모르겠어요. 불편해요? 아니, 갑자기 막 상관없어요. 머리에 막 아니 맞박에 저 땀이 막 여기 조명이 지금 너무 덥네. 그래서 그 네 분과 함께 해야 하네요. 아니 함께 할 일이 없죠. 함께 할 일이 없어요? 의사소통 하고 있지도 않고. 안 하신 것 같은데 전화 땀이 통화한 적도 엄청 없고. 나는데. 하다못해 무슨 뭐 문자 주고 받은 것도 전혀 없고. 잠깐 요 네. 읍천리 커피 좀 드세요. 예. 네네네. 이거 요거 좀 드릴까요? 드시면서 지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김용태 의원 입으실 때는 같이 간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동학 전 최고가 굉장히 또 훌륭한 선배고 저한테는 민주당 내 당은 다르지만 네. 이제 또 바깥에서 저희가 통하는 부분도 많고 또 이준석 전 대표를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거기로 튀어 왜 얘기가. 가능성이 그리고 있긴 지금 있군요. 심지어 가장 핵심은 네. 이재명 대표 그 체제에서 네. 수박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아, 아마 관역판으로도 막 쓰이고 그러고 있어요. 관역판까지 저는 이제 갑니까? 어쨌든 당의 혁신, 이게 민주당에 20년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네네네. 민주당이 좀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혁신해야 될 때 혁신을 해야 된다. 아니 라고 고등학교 하는 때부터 측면에서 몸 담으셨어요?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20대 딱 초반에 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오다 보니 네네네. 이게 뭐 이재명 체제에 대한 반대를 한 거 아니냐 음. 그런 바는 없습니다. 체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 체제가 좀 잘 갔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지금은 잘 못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과정에서 네. 미스가 좀 있었다고 봐요. 어떤 이를테면 거죠? 코인 문제가 터졌을 때, 코인. 그다음에 네. 돈봉투 문제가 터졌을 때,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 당이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것을 잘 매듭지는 모양, 그리고 잘 대응하는 모양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볼 때 좀 미흡했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당이 좀 전수조사하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이 좀 너무 네. 좀 제대로 된 모습을 약간 못 수세적으로 보였군요. 하는 아니, 그리고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친해서 잘 아는데 제가 이동학 정책을 좀 띄워주면 586 다 물러나라. 이거 제일 먼저 말했던 젊은 정치인 중 한 명이잖아요. 네. 과거에. 물러나라고 한 적은 없고 험지 가라. 그거 벌써 8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8년 전부터 그 586들이 그 당의 줄을 때 많이 시키셨겠네. 그럼요. 지금 살아있는 게 용하죠. 장경태 의원은 저 줄 설 때 이 선배는 그래도 막 얘기하고 당의 줄을 향해서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비주류가 되는 거죠. 그래요. 다음에 저 당으로 코너에 한번 나오세요. 저 비주류들 전용 코너 하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묵지는 말아주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민주당 요 얘기 한번 좀 짧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4.5일제? 여기 이제 요즘 워낙 그 이슈 같은 걸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다 보니까 민주당도 뭐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온 건가 하는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4.5일제 정확히 뭡니까 이게? 아니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네. 지금 몇몇 업종을 딱 집어가지고 노동 시간 지금 52시간 최대 52시간 주 40시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좀 더 늘리도록 하는 것 이게 그 여건에 맞도록 늘리겠다 이러한 방침을 이제 발표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69시간제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손발 뭐 120시간 노동 대통령께서 워낙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하. 근데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민주당에서 한 것이고 서서히 줄여야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5일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노동 시간을 좀 더 줄여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뭐 의료 비용 더 쓰고 그다음에 로봇가 쳐들어오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동 시간을 좀 줄여서 여가 시간 좀 더 늘리고 육아에도 시간을 더 쓸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나라로 가자 이런 방침을 얘기한 겁니다. 요건 뭐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크게 각이선 문제는 아니, 아닌 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전제 그러니까 결국 전제 조건 동의하는 게 노동 시간이 결과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임금을 내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죠. 끝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주 4.5일제가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 JTBC 여기 제작진분들도 계시고 PD분들도 계시지만 당장 4.5일제로 바꾸면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여긴 6.9일제. 일주일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일주일에 일요일 잠깐 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줄 가능성이 있고 4.5일제를 하다 보면 임금이 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는 분, 임금이 줄면서도 주 4.5일제를 과연 동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는 좀 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뭐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면 네, 몇몇 나라에서들도 사실 하고 있는데 벨기에는 4일제를 하는데 네, 네. 9시간 30분을 일을 해요 하루에. 그러면서 사실상 금요일 날 일하는 걸 이제 이쪽 월화수목 포션으로 좀 갖고 더 오는 몰아서 거죠. 하는. 예, 예. 그리고 뭐 아이슬란드나 영국 이런 나라들도 중소기업의 거의 한 85%? 기업들의 85% 정도가 주 4일제를 합니다.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좀 보면서 아 좋은 점 뭐지? 여기 부작용은 뭐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대신 좀 보고. 집중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대신 금토일 이렇게 놀게 되면 조금 더 뭐 내수 활성화나 이런 게 효과가 있긴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고 저는 한 2017년부터 19년까지 세계 여행을 제가 했었는데 17년부터 19년이요? 예, 코로나 딱 직전까지 한 2년 반. 근데 제가 우루과이를 가니까 무슨 돈으로? 거의 거지처럼 다녔어요. 그래요? 진짜로. 예. 우루과이? 네, 우루과이를 갔는데 네. 우루과이는 8시간 노동제를 이 노동자들이 쟁취를 하고 난 다음에 6시간 노동제로 가자. 이게 이제 주 4일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네. 사람들이 투잡을 막 뛰는 거예요. 아, 소득이 부족해지니까. 낮하고 밤하고 일하고. 네, 그렇게 아. 하거나 이쪽에서 일하고 또 다른 일을 또 그렇겠네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네.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향은 네네네. 노동시간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네.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하자. 이게 뭔가 이렇게 어쨌든 야당에서 뭘 던지면 크게 좀 이슈가 돼갖고 양쪽에서 이렇게 좀 싸우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아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저쪽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슈가 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이게 그 정도 폭발력이 좀 있는 이슈예요? 아니 지금 여당에서 자꾸 야당 사람들 다 잡아넣으려고 하니까 거의 그쪽으로 지금 다 멱살 잡고 지금 다 사법부로 다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야당만 아닙니까? 잡아넣는 잡아놓는다고 4.5일제를 던지면 어떻게 해? 야당만 그러니까 잡아넣는 건 이슈가 아니고.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네. 아, 그래. 근데 뭐 이거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4.5일제에 대해서 일단 대선 때 한번 공약이었었던 거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토론 과정에서 치열하게 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지금 상황 자체가 국회가 어. 뭘 대화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21대 국회가 정말 서로 악마화하고 싸우고 상대를 이제 악마화하면서 반대 이익을 얻는 그런 네. 구조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정치 구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논의 아닐까. 이런 다음 거 갖고 국회. 싸우면 차라리 좋죠, 진짜로. 네. 예, 예. 생각이 달라도. 그럼 이번 국회에서는 뭐 더 크게 뭐 할 게 없어요? 이 총선 준비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국회 상황이 서로 그냥 맨날 사태질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이거 마지막 남아있는 게 협치가 여야 모두 다 서로를 상대방을 향해서 섭섭하다, 공격하고 그나마 연금 개혁이었는데 네. 이게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또 안 던지고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 민주당이. 네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민주당도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자고 했을 경우 동의 안 해주면 굉장히 큰 부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그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면 야당이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잘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국민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해야 돼. 오히려 역사에 남을 만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안 한다 이거죠? 예, 검사들 계속 아마 안 그렇게, 하지는 예. 않고요. 뭐 정부도 근데 연금 노력은 하고 진짜 있는데. 이거 언제 한번 저희가 시간 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연금이 지금 젊은 층, 예. 20, 30대 젊은 분들은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내가 20년, 30년 지나서 정작 내가 받을 때쯤 되면 그렇죠. 예. 지금보다 받는 돈도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고 내는 돈은 훨씬 더 많아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그렇죠. 될 수도 예. 있죠. 그래서 제 예. 주변에도 그래서 제 친구들도 우리가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돼. 왜 강제 가입을 시켜? 이렇게 논의하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또 근데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네네네. 지금 정책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유소년 인구가 지금 630만 명인데 이게요. 네네. 2040년도가 되면 300만 명으로 줄어요. 절반이 확 줄어요. 큰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0.7을 가정했을 때 출산율. 0.7 유지될까요? 더 0.6, 0.5 떨어지겠죠. 200만 명대로 떨어져요. 애 안 낳으실 겁니까 두 분? 결혼부터 일단 그게 이제 뭐 의지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님. 형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갑자기 또 끝을 이렇게 결혼으로 저는 뭐 애 좋아서 낳겠어요? 셋 낳습니다 저는. 하나, 연금. 둘, 셋. 다 하셨네. 다 하셨네. 뭐 둘이 빨리 뺏어 하나씩. 형님 붙어가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과 함께 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두 분의 분위기는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이 마우스복싱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건 맞죠. 제가 왜냐면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왔을 때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권지웅 비대원하고 했었는데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그때가 두 번째였어요. 네. 오늘이 제일 좋아. 네, 오늘이 제일 좋고 앞으로도 요 분위기는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다른 분들보다도 저희를 많이 불러주세요. 네, 굉장히 또 발랄한 분위기에서 저희 또 친할 때 친하면 태국 여행도 같이 갔었고 네. 출장 쓰레기 환경 문제 때문에 기원. 태국에 그렇습니까? 전진당하고 또 네. 저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더 이상 사고는 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신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